VIP분들 저희 그 AI 한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수익률 지금 몇 프로씩 되세요? 다들 1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쯤 되시나요? 얼추 그 매수가에서 잡았으면? 그거 오늘 되게 잘 가네? 최근 들어가지고 그죠? 8.7, 8.2, 8 다 8% 이상씩은 되네. 이 종목은 저희가 캔들 하나 두 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 목표 수익률 두고 좀 길게 끌어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잖아요.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서 좀 확실하게 좀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잘 봐봅시다. 6월 2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오늘 간만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간만에 인사를 드린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6월 3일 그리고 6월 6일 화요일과 금요일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열리지 않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5거래일 중에 2거래일이 일단 휴장일이고 불확실성이 좀 이날 해소가 될 거다 보니까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동성이 조금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좀 더 주력해서 보고 있는 내용은 지금부터는 사실 증시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번 주 단기적으로 오르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는 전혀 아니다.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대통령 선거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던 경험이 많고 그게 단기적인 일주일, 2주일 움직임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신정부가 출범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형성을 할 거고 어떠한 정부 주도 산업이 또 등장을 할 거고 그런 내용이 증시에 어떻게 또 상승 요소로 작용을 할 건지 여부를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9번, 10번 대선 중에 6번, 7번은 대선 후 1년 코스피 수익률을 바라보았을 때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달 장세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 그 거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과 같은 정치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단순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증시 상승에 대한 동력이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두 개 더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위주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자, 반도체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오르지 못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절대 오르지 못한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지면 반도체를 놓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빠지고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가 빠진다고 해서 그게 국내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최근의 흐름들만 보아도 증권이나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 상법 개정에 관련된 수혜 종목이나 지주사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은 사실 테마의 파이가 꽤나 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도 증시가 오르는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고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약간 왈가왈부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고평가가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랑 별도로 보았을 때 국내 증시의 단독 모멘텀을 가지고 꽤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6월달에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5월달 현금 확보해둔 거를 6월달에는 이제 쓸 거다. 이제 머지 않았다. 당장 이번 주다. 이제 6월달 시작이 되었죠. 본격적으로는. 중장기 종목들부터 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매수할 것들 매수를 해놓고 6월달에는 우리가 그에 대한 순원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따먹을 게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주식은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손익비가 어떻고 손절선과 익절선이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통해서 버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를 두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종목으로 3% 먹지 않아도 사실 내 계좌, 내 저 거시기에는 타격이 없어. 하지만 급락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대선이 지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고 하면은 굉장한 타격이 생길 수가 있어.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점이 나오면 한다,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기 전에 계좌의 흐름을, 내 계좌를 알고 있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6월 달에 국내 증시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가 있냐면, 물론 증시를 바라볼 때 기본적인 관점들이야 다들 동일하겠지만,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이 다시금 형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분명히 새로운 상승 동력이 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무조건 증시가 엄청난 불장을 보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는 모르고 있던, 혹은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았던 상승 동력이라는 게 분명히 생겨날 수 있을 거고, 이게 대선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국내 재정에 대해서 뭐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은 해소를 해야겠지만, 어떤 분야로 돈을 쓸지 여부가 숫자가 이제 점점 확인이 될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진 테마가 아니라 추진이 점점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전이 굉장한 증시의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조선이 증시의 굉장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있었고, 이에 대해 따낸 게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었고, 그 모습이 이행된 게 있었고, 이런 그림이 계속 흘러가는 게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신정부가 이제 다시금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 부양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 성장률 자체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각종 매체에서도 그렇고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증시가 하락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에 이제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럼 국내 증시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림이 이 그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국장을 하냐는 뉘앙스의 밈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때부터 약간 국장 수호신이라는 타이틀을 막 들으면서 국장을 계속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 그런 관점을 가진 국장에서 나름 긍정적인 수익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좀 정리할 수 있는 결실이 6월 달에 한번 확실하게 좀 보여지는 그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비공개 방송에서 6월 달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들어갈 종목들을 한번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오늘 말하기엔 좀 섣부른 것 같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미증시가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가 따라갈 수 있겠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미증시가 악재를 가지고 하락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가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날 것 같다, 이 관점으로 6월달 증시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6월달은 미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6월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다들 계좌에 몇 종목씩 들고 계세요? 한 5종목, 6종목, 많으면 10종목 그렇게 들고 계신가요? 다들 몇 종목씩 들고 계세요, 계좌에 지금? 몇 개를 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란 건 없겠지만, 본인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10종목이 되었던 5종목이 되었던, 최소한 내가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매수했었지, 매수할 때 이렇게 대응하려는 관점으로 매수를 했었지, 이거는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수준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코스피가 0.68, 코스닥이 0.48, 양대 증시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는 오르는 것 같은데 체감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포트를 잘못 써봐서 뭐 종목을 잘못 골라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는 무언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몰린다, 돈이 몰리는 종목이나 테마가 있다, 여기에 대한 연속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테마 위주가 아니라 지주,
증권, 우리가 사실상 매매를 안 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증시가 올라간 경향이 커가지고 최근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정을 잘했다면 순환의 관점으로는 계속 돌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5월엔 증권, 리츠, 건설주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테마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흐름을 한번 봤잖아요. 근데 이제 6월 3일 이후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대통령의 확정이 나고 나면은 나는 그런 테마가 한 개 더 생길 거라고 보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수급에 대한 동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서 따라 들어갈 테마가 보일 것 같다. 새롭게 형성되는 돈이 흡수가 되는 테마가 한 개 생길 것 같다. 지금은 맞추기가 힘들죠. 이건 수급이 흘러가는 걸 보고 맞추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호수님은 그걸 어찌하시오? 예측이죠. 증시가 아무리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그려두는 거죠. 항상 새로운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역사적으로 확인할 거는 확인을 하고, 그때 우리가 아쉬웠던 게 뭐가 있는지 복기를 해보고, 그럼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5월달 장세를 보았을 때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이 보였었는지, 이게 연속성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6월달 장세에 대해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6월달에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중장기 종목 하나를 들어갈 거고, 저희 AP 투자연구소는 지금 타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관점이 뭐가 있냐면, 다른 게 5월 1일날 장세와 전략에 대한 방송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4월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한 매수 심리를 봤을 때 9개월 연속 순매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양한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5월달부터는 순매수로 돌아올 가능성에 우리는 베팅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행히 5월달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 및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되었으면은 이번 주부터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종목을 담을 건 담고, 뺄 거는 지난주까지 해서 다 빼놨으니까 담을 건 담고, 그에 대한 순환을 기다릴 건 기다리고, 매매할 건 매매를 하고, 장세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VIP 분들, 저희 그 AI 한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수익률 지금 몇 프로씩 되세요? 다들 1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쯤 되시나요? 얼추 그 매수가에서 잡았으면? 그거 오늘 되게 잘 가네? 최근 들어가지고, 그죠? 8.7, 8.2, 8, 다 8% 이상씩은 되네? 이 종목은 저희가 캔들 하나 두 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 목표 수익률 두고 좀 길게 끌어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잖아요.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서 좀 확실하게 좀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잘 봐봅시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증시와 차트에는 유행이 있다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요즘은 이런 기준봉에 대한 내용이 되었던, 의미 있는 매물대 자리가 되었던, 눌림 후 반등에 대해서 볼 때 과매도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타율을 따져본다고 할 때 돌파 매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특정 자리에 대한 눌림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요즘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테마들 위주로 돈이 쏠리면서 증시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뺏기기는 뺏기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으니 과매도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패턴이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단기 종목들도 다 약간 눌림 반등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간 게 많은데, VIP 회원분들 종목들도 한번 잘 봅시다. 오늘 흐름들 다 나쁘지 않아요. 대체거래소를 이용해가지고 단타 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근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주일에 많이 골라봤자 5종목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지금 국내 증시의 구조가 대체거래소에서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수급이 유입이 되고 10분간 동시호가를 걸쳐서 9시 정규장이 열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보통 대체거래소가 끝나기 직전에 수급이 급하게 유입된 것들은 이게 이슈를 갑자기 띄우면서 붙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건 여느 종목들이 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가 동시호가에서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대 심리가 동시호가상 매수세로 더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8시 30분쯤부터 흐름을 좀 면밀하게 보다가
평시 대비해서 대체거래소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은 대체거래소에서의 수급이 동시효과까지 이어져서 9시에는 갭이 더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8시 50분보다 9시에 갭이 더 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갭 쓰면 파는 거야. 차익 물량 나올 때 같이 파는 거야. 이게 100%는 아닌데 그래도 타율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세요. 뭐 이슈의 크기를 봐야 되고 차트나 수급을 봐야 되고 볼 게 많긴 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제 6월 장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6월 달에 관심 있게 보는 테마가 있으십니까? 6월 달엔 이 테마가 대장일 것이다 예상하시는 거 한 개씩 한번 적어보실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올라갈 것 같은 테마랑 증시의 대장을 차지할 것 같은 테마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증시의 대장을 차지하기 위한 테마의 기본적인 조건들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당연히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온다, 단순하게 무언가가 뭐 이슈가 붙었다, 테마의 기대가 생성된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산업 자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봐야 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분명히 미국과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스토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이 분명한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여야 합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국내 증시의 파이는 5%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에 외국인의 자금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왔다 갔다 한다, 이 표현이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닌 건데, 그러한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여야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고 강한 상승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든 원전이든 이것도 외국인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조건이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에도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인지, 외국인이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테마인지, 저는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가뭄이 떨어져가지고 가뭄 관련주가 올라, 혹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관련주가 올라, 이런 것들은 외국 신문에까지 막 CNN에 막 메인으로 보도가 될 내용이야?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전쟁이나 뭐 한국이랑 북한이랑 뭐가 왔다 갔다 한대, 혹은 미국에서 한국의 LNG선을 막 400개 당장 수입을 해야겠대, 이런 것들은 CNN에 분명히 날 내용이잖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되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외국인이 관심을 갖냐 안 갖냐라는 차이로 테마의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계속 신고가 흐름 아닌가요? 오늘도 신고가 찍었네. 아, 그리고 대장주에 있어가지고 사실 가장 애매하고 타점을 잡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대장주 중에 저평가는 없어요. 저평가라는 게 차트상 바닥이나 실적 대비해가지고 아직 실적이 많이 안 나왔다거나 이런 건 많이 없어. 대장주는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저평가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예시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2023년부터 긴 흐름을 보면 계속 오르기만 한 거잖아요. 중간에 파동은 계속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가 어려운 거야, 대장주들은. 그 대장주는 차트에 대한 타점이 아니라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도 고점에서 잡았던 종목, 예를 들면 한화엔진, 저희가 잡은 날이 2월 11일 이날이에요. 단기 바닥이자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본다고 하면 고점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을 볼 때는 그런 차트뿐만이 아니라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게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목표 수익률 20%를 좀 빠르게 찍었던 종목인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어요. 계속 샀고, 이거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쉬운 관점은 좀 있기야 있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률을 저희가 깔끔하게 잘 마감을 했고, 대장주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순이익이 좋고, 저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업종까지는 고르지만 그 이하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기준을 두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택지로 둘 수 있는 게 ETF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큰 걸 하거나 차트가 좋은 거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 내에서 종목별로 순이익이랑 자기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마 내에서 순이익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
이것들을 하는 게 저는 투자의 관점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가지고 많이 팔기도 많이 팔았고 남겨먹기도 많이 남겨먹고 사업을 잘 한다는 거잖아요. 업황이 개선되는 거 플러스로 사업을 잘 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기업들이거든. 그런 것들은 이슈 플러스 밸류에이션과 실적에 대한 가치까지 함께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은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하고 볼 줄 아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거래대금도 같이 켜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공통점이라는 게 있기야 있겠지만 량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시총 대비해서 혹은 증시 대비해서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래대금을 켜두는 거를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거래대금은 읽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차트를 켜놓고 우측 마우스를 누릅니다. 우측 마우스를 누르고 여기서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거래대금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은 똑같죠. 거래대금 나누기 100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거래대금이 억 단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125억, 131억, 155억 이런 식으로. 분봉도 마찬가지 비슷하고. 그래서 거래대금은 좀 쉽게 둔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보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들 서양 정복기는 전설이네. 저희 VIP도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을 제가 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관점이 있냐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가뜩이나 지금 중국은 부양책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한 효과나 이어서 어떤 국가와의 외교를 더 깊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당연히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산업활동 동향들을 보았을 때 사실상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수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 화장품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25년 들어서 지금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의 화장품 수출 비중을 볼 때 등수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은 좀 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해서, 보통은 제가 업종별로 한 개 이상 넣어놓지 않는데 화장품은 지금 저희가 2개를 깔아놨어요. 둘 다 지금 수익권인데 오늘 슈팅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 선거날 투표 꼭 하시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VIP 전용 방송으로 다시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잘하시고 휴일 잘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